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네. 사실 나의 20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표적사정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 처음에 그냥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런 제목으로만 그냥 보도가 잠깐 나가고 말았어요. 네. 왜 김민석 의원이 이게 표적사정이다라고 네. 이거를 설명하는 언론 보도가 전혀 아직도 없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대장동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야 특수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구나라는 걸 아는 건데 네. 당시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해왔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낄 새도 없었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취재를 통해서 좀 드러난 것 같고 김민석 후보자도 이 내용을 표적 사정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하는 게 뭐 처음에는 지금까지 진짜 왜 그런지 많이 몰랐었는데.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김성진 기자가 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주장을 좀 SNS 글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한번 좀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다음 혹시 화면 죄송한데, 예, 그 다음 화면 여기가 이제 아까 기사에 나왔던 표적 사정이 이 자기 본인의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당시에 이제 2002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SK로부터 이제 2억 원을 받았다는 걸로만 그냥 알려져 있고 사실 2008년은 뭐 지인 등등으로부터 7억여 원을 받았다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마치 그냥 이건 나쁜 사건이고 이런 사건이 다시 한번 이제 후보자가 돼서 검증해야 된다라는 식인데 사실 뭐 지금 보는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저희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기억하셨습니까? 네. 이 사건 마치 사실 전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의 이제 기억도 희미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 사법적 처리가 끝났고 그렇습니다. 정치적 평가가 다 끝난 사안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주민들은 그래 사면 받았고 뭐 그리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또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영등포 주민들이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평가도 사실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또 이걸 또 물어뜯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김민석 의원은 이제 억울한 거죠, 좀. 내가 죄값을 다 치르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들여다 보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검찰, 특수검찰들의 정치 표적 사건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 글을 좀 더 보실까요? 여기 보면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건 뭔가요, 김성진 기자?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4년에 사실 SK 분식회계 사건이 SK 비자금 사건으로 바뀐 날 나중에 이게 불법 대선 자금에서 한나라당 100억 원 뭐 받았다. 뭐 옛날에 그 차떼기 사건 얘기하는 건가? 그 맥락에서 다른 사건인데 어쨌든 이거 이제 SK를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비밀 정보가 있었고 기업인들이 이제 여야에 거액의 돈을 이제 뿌렸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고 한나라당에 100억, 뭐 민주당에 10억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당시에 아주 끄트머리 수사 마지막에 김민석 의원 나오면서 사실 이 수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김민석 의원은 사실 그 당시에도 제가 보면은 거의 그냥 사건이 잊혀질 정도였죠. 지금도 저희가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냥 그런 사건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가 2009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 당시에 이제 송길승 회장을 그러니까 SK의 회장을 불러가지고 그 검찰에서 이랬다는 겁니다. 김민석이를 얘기하지 않으면 송길승 당신 놔주지 않겠다. 이거 제가 지금 말을 살짝 잘못했는데 요 대선 자금은 이제 2002년, 3년, 4년에 수사할 때 사실 장부가 나왔고 그래서 좀 캐비넷에 묻었던 정황이거든요. 안희정 전 그 충남지사가 엮였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이 이제 좀 가물가물해요, 사실은. 아니,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는 2009년 그때 사건인데 이게 김민석 정치자금 위반 사건 요거는 2003년, 4년 이때 사건인데 이게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랑 연결되지? 사실 저도 보면서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 설명이 맞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면
정치 검찰이 민주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수사가 바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뭐랄까 좀 뭐 하나의 유탄을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김민석 의원이 그 유탄을 맞아서 정치자금법 2억이 드러나서 처벌받았던 사건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만 좀 생각해보면 노무현 정권이 막 탄생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가 돈이 다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랬죠. 사실상 수사는 한나라당 100억 원과 이제 재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었고 그 중에 이제 유탄을 맞았던 게 이제 김민석 당시고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검사들에게 좀 어느 정도 좀 그 반발하는 검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선 수사로 가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때 지금 나온 말이 그랬죠.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대선 자금 수사 등등등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SK 송길승 회장을 불러서 사실상의 지금 겁박을 한 것 같은데 이 말을 뭐랄까 우리가 한명숙 사건, 뭐 이재명 뭐 대장동 그 수사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김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참 믿기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은 다 알잖아요. 검찰 특수부가 어떤 식으로 별건으로 조져가지고 진술을 받아내고 사실상 위법 수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한 20여 년간 쭉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김민석 의원이 20년 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물론 대부분 언론은 여전히 이해를 안 하려고 여전히 애를 쓰고 있지만. 자, 넘어가시죠. 자, 그리고 김성진 기자. 또 하나 제가 좀 이 페이스북 글을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 건 요거였어요. 김민석 후보가 스스로 이렇게 밝히거든요. 사실 이거 내가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이런 어떤 돈인지를 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게 20년 전의 정치 문화 그 풍토를 놓고 보면 조금은 또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뭐 이때가 이제 따지고 보면 상징 정치가 이제 막 끝나고 노무현 정권이 이제 들어서는 요런 시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인 건데 당시에 이제 이 상황들을 좀 쭉 보면은 지금처럼 어떤 정치 후원금들을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관리하기보다는 중앙당에서 받아서 이런 식으로 후원을 주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젊은 정치인이었던 이제 김민석 당시 의원 서울시장 후보도 뭐 이런 거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정치적 관리니까 좀 받지 않았던가 싶은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2년 때잖아요. 2004년에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기업하고 단체 후원이 금지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정식적으로 영수증처라든지 다 하면 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무슨 대단한 무슨 뇌물 사건처럼 무슨 뭐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정치 비리처럼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그냥 영수증 처리 잘못해 좀 삐끗한 그런 정도 뭐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형 무슨 뇌물 비리, 뭐 정치인을 상대로 뭐 로비를 하고 이런 성격의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판결문을 봐도 그죠? 형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아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 그냥 영수증 처리 잘못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 거예요. 저번에 그리고 또 설명도 드리긴 했는데 이때도 그 SK에게 그 판결문 안에 나오는데 이제 돈을 받을 때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하시겠냐 이러면서 이제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두 번이나 물어봐요. 어떻게든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까지 영수증 처리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판결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결국 영수증 처리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김성진 기자. 뭐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민석 후보자도 현재 총리 후보자도 유무죄 뭐 이런 거 다 이제 내용 자체는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무죄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이 과연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됐고 이 특수통 검사들이 과연 그때 네. 어떤 뭐 전 장난질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네. 어떤 좀 작전을 펼쳤는지를 살펴보면 이 지금 언론에서 피상적으로 정치자금법을 가지고 계속 지금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수박 겉핥기다. 예,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SK 이제 비자금 수사를 하다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본질은 민주당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김민석 의원만 이제 좀 처벌을 받고 말았어요. 자, 2003년에서 2004년 검찰은 이 SK 비자금 수사를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일단 이것부터 처음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리핑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인규 부장검사가 2003년 이때 네. 수사를 맡았던 게 확인이 되네요. 네. 당시에 SK 수사는 어떤 고발로 인해서 이루어졌고요. 당시에 이제 SK 이면 계약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면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SK 그 비자금 관련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 2003년 3월에 송길승 회장을 SK 회장을 정경련 회장이기도 했고요. 소환을 합니다. 예, 네. 당시 검사는 이제 이인규 부장검사입니다. 네. 자, 우리가 정말 끔찍하게 기억하고 있는 네.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지로 내몬 이인규 검사입니다. 이때 자, 당시 동수부장. 2003년 3월 달에 이제 정경련 회장을 소환을 해요. 뭐 이거는 그래요. 뭐 재벌 비리 수사하나 보다 네, 네. 하고 국민들이 이해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어마어마한 또 다른 속보가 나오네요. 네, 이때 뭐 최태원 회장도 구속되고요. 뭐 그러는데 정치권에 100억대를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그냥 재벌의 어떤 무슨 뭐 배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불투명한 회계 이런 수사로 처음엔 시작했는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지금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시작되는 게 노무현 정치 대선 자금 수사인데요. 예, 이때 뭐 송길승 회장을 불러서 소환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얻어낸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서부터 이제 기획이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제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라고 검찰권의 독립을 하니까 이 시기에 이제 검찰이 스스로 자기가 권력화하려고 생각을 했고 정치권을 길들여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처음부터 SK를 표적으로 해서 불러들일 때부터 여기서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그 자금을 밝혀내고 실제로 제가 요 검찰이 수사할 당시에는 제가 새누리당인가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구나. 네. 한나라당에 출입을 했었고 그 당시에 홍준표 의원하고도 뭐 얘기를 하던 주고받은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 검찰이 이 대선 자금 수사 들어가면서 여야 공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그때는 검찰이 칼날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냥 다들 검찰이 하는 것만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검찰이 그 당시부터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 최대의 권력화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귀여워하면 할수록 이게 상투 끝까지 잡아 당긴다는 내 말이 딱 맞는 게 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송길승 회장이 어떻게 수사를 받았길래 이런 진술까지 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시간 순으로 이제 10월 2일 날입니다. 예. 송길승 SK 회장이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이번에가 이제 몇 번째 조사인 거예요. 이때가 근데 가장 길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일 날 회장 출석하자마자 시간이 바로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마치 구속될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요. 10월 3일 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틀째 조사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 귀가하면서 나온 얘기가 100억대 정치권 유입이 확인됐다. 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긴박하게 이제 이틀 동안 밤샘 조사를 하면서 한 40시간을 조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의 48시간 이틀 조사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갔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도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한 페이스북에 올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송길승 회장의 네. 어떤 검찰이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 네. 뭔가 그 글이죠. 네, 하나 더 클릭하면
대선 자금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회장을 불러가지고 김민석 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뭐 이 얘기가 아마 이 밤샘 조사 이틀 중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퍼즐을 좀 맞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송길승 회장을 누가 겁박했는지, 검사가 누구야?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죠. 예. 사실 이미 이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인규. 네. 당시 서글로. 수사 부장이었습니다. 네. 수사팀의 네. 형사구부장. 네. 자, 더 보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수사를 하면서 2004년 예. 5월 달에 불법 정치자금 김민석 소환이라는 기사가 뜹니다. 네, 그러니까 송길승 회장한테 뭔가 겁박을 해가지고, 네. 그죠? 김민석 우리 의원의 페이스북 글대로라면 송길승 회장이 그때 이제 겁박을 당해서 뭔가를 부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김민석이 튀어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때 결국 보면은 김민석 의원이 소환이 된 겁니다. 이때 보면 대검 중수부에서 안대희 부장검사가 했고요. 그리고 이때도 똑같이 나오는데 2억 원을 영수증 처리 없이 영수증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문제를 삼아서 사실 선관위에 뭐 어떻게 사용했고 이런 거 다 보고를 네.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 예. 시점도 중요한 게 대검 중수부 그러니까 불법 대선자금 네. 수사팀이 5월 21일 날에 이제 9개월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해체가 되는데 김민석 당시 이제 전 의원을 이제 소환한 시간 5월 4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수사를 마무리한 단계에서 하나 좀 던지기 하면서 출구를 찾은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좀 아마 생각이 저 듭니다. 당시에 이제 SK 그 송길승 회장을 불러가지고 상당한 정치인들의 명단이 나왔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캐비넷에 가지고 있었는데 예. 어쨌든 저 당시는 그 민주당이 여권이잖아요. 예,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 노골적으로 여권의 그 핵심들한테 이제 칼날을 들이댈 수는 없었고 김민석 이제 그 당시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새천년 민주당이요. 그렇죠. 네. 예, 새천년 민주당이고 이제 후단협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네. 하는 저런 좀 다른 노선을 갔기 때문에 김민석을 사실상 이제 그 제물로 희생타를 삼으면서 여권에 이제 경고를 사실상 보내는 예. 그 당시에 특히 이 시점이 중요한데 5월 4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2004년 5월 4일. 총선 끝나고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입니다. 이때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안 가고 새천년 민주당에 잔류하면서 영등포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했다가 떨어졌거든요. 이제 네. 이제 완전히 끈 떨어진 새다고 그렇게 바로 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때 뭐 삼성, 한화, LG, 뭐 구본모 회장, 뭐 그리고 이제 뭐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조사받고 그러던 때였거든요. 안희정 전 지사도 이때 구속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소환 조사 후에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되죠. 아마 이때를 전후로 이제 그 김민석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 글을 네. 쓰잖아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SK가 졌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진술을 받아내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2004년 5월 10일 자 기사인데요. 그런데 역시 또 여기 보면 여기 그대로 써 있어요. 김민석 의원 주장이 맞습니다. 송길승 회장에게서 2억 원을 직접 받고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다. 이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실제로 기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뭐 전혀 뭐 무슨 과장된 주장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